또 하나 이어갈게요. 훅 들어가는 걸로. 요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 캘리포니아대 브라이언 교수의 거짓말 줄이기 위한 짝수 홀수 말하기 실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1부터 10까지 숫자를 떠올려라 라고 하면 그냥 대체적으로는 20%가 짝수를 떠올리고 80%가 홀수를 떠올린대요. 왜? 근데 평균적으로 하면 반반이어야 되잖아. 사람은 신기하게도 홀수를 더 좋아하나 봐. 그래서 20%가 짝수를 떠올리고 80%가 홀수를 떠올리는데 여기서 이제 실험이 이렇게 설계가 됐어요. 생각한 그 숫자가 짝수면 돈을 줄게. 50%가 나 짝수를 생각했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실험이 본색이 드러나는 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생각한 게 짝수라고 생각했다 사람이 50%가 그대로 유지가 되더래요. 그런데 거짓말쟁이가 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애시당초 얘기했던 그 짝수 20% 그 결과가 유지가 되더래요. 이 실험은 우리가 이제 행동, 태도를 변화하거나 행동을 유발할 때 행위보다 인격 그 자체를 콕 집는 명제가 효과적이다 라는 거에 대한 실험이라고 해요.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 소장님. 제가 또 시간을 좀 벌어드려요. 저희 삼행시 넛집 편에서도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호텔들이 연박을 할 경우에 호텔 수건 되게 많이 주잖아요. 사실 어떤 수건 한 두세 개는 사실 쓰지도 않고 내려놓긴 하죠. 근데 그걸 그냥 내려놓고 그걸로 막 닦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거 쓰지 않았던 건 한 번 더 쓰게 리유즈 하도록 행동을 유발하고 싶었던 거죠. 문고리에 있는 카피라이팅을 바꿨는데 이 방을 그 전에 썼던 사람들의 75%가 리유즈에 동참했다. 라고 했을 때 사실 가장 높았다. 아껴 쓰세요 보다는 그렇죠. 한 번 더 써주세요. 뭐 환경을 보호해 주세요. 이거보다는 네 방에 너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들은 분들은 그렇게 했다. 그런 유명한 논문이 있죠. 네. 자, 홍 소장이 시간을 벌었으니까 그래서 그 실험에서는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위보다 인격 그 자체를 콕 집는 게 더 효과적이더라. 뭐 심리학에서 강화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리인포스 한다. 어떤 행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처벌을 할 수도 있고 보상을 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처벌을 했을 때에 가지는 문제는 어떤 위반 행위를 했는데 할 때마다 반드시 처벌이 된다면 그 위반 행위는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나온 대안은 뭐냐면 위반할 때마다 처벌을 받는다는 게 불가능하고 그게 안 되는 거 아니까 한 번 걸리면 아작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임승차 같은 거 할 때 독일은 벌금이 어마무시해요. 엄청나죠. 외국은 엄청 세죠. 걔네들이 법을 잘 지켜서도 있지만 간단한 거예요. 속도 위반할 때 속도계에서 찍어서 할 때마다 3만 원 내는 거 하고 한 번 걸리면 300만 원 내면요 속도 위반 줄어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 얘기는 그렇다고 엄벌을 무조건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일개 하나의 행동을 교정하거나 바꿀 때는 그런 식의 게 가능해. 즉 사람들의 입장에서 거짓말하지 마세요라는 건 지금 내가 한 번 하는 행동일 뿐이에요. 하나의 행위. 단위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 그거는 넘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쟁이가 되지 마세요라고 어떤 인격이든 그거를 자극한다는 건 뭐냐면 그런 행동을 그런 그 가치관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하지 마세요는 네가 이번 한 번을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지만 거짓말쟁이가 되지 말라는 얘기는 반복적, 지속적으로 거짓말하는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 인격체가 되지 말라는 뜻이기 때문에 훨씬 호소력이 있을 거라고 봐요. 따라서 난폭 운전을 하지 맙시다 보다는 난폭 운전자가 되시렵니까? 라고 하는 게 훨씬 호소력이 있다. 훨씬 호소력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저는. 뭐 준비 시간 짧은 거 치고는 그냥 그럴듯하다고 믿습니다. 전국의 그 심리학 교수님이나 심리학 깊이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매우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타겟이 아니에요.
괜히 타겟 다니는데 보고 와서 욕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예? 아니 뭐 봐주시면 땡큐죠. 네. 그리고 황영은 그 부산 이주구 세대에서 아직도 현피에 대한 의향이 있으시니까 네, 네, 그럼 교수님들 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댓글로 저랑 흥 소장은 빼고 우리 황영한테만. 현피 신청해 주세요. 현피. 그래서 마케팅적으로 이런 게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되냐면 무슨 족, 무슨 세대, 개별 행동들을 모아놓고 이 집단의 특징은 뭐다라고 규정지어서 성과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요즘에 그런 거죠. ESG. 나는 환경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그 집단의 이름을 붙여주고 이게 나이가 묻어나는 표현인데 미씨족이란 말 기억해요? 네. 미씨족? 네. 결혼해서 뭐 유부녀인데도 뭐 세련된 감각이고 뭐 아가씨 시절만큼 뭐 이런 거 미씨족. 미씨족이란 말 어디서 나온지 알아요? 신촌 그레이스 백화점. 오이씨. 자기만 안다고 생각해. 와인 세대란 단어는 어디서 만들었죠? 질기에서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죠? 연구소에서 거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단위 행동을 한다고. 뭐 어떤 트렌드를 한다, 뭐 어떤 패션을 한다. 이걸 우리는 미씨족이라고 부른다. 라고 해서 집단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써먹을 수 있는 거죠. 굳이 따지자면. 네. 네. 아, 멋지십니다, 우리 황영. 힘들어 죽겠습니다. 네. 아니, 녹화 초반에는 예뻤었는데, 점점.